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202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2025년에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클로드 코드를 출시로 시작된 아마 코딩일 겁니다. 2026년은 코딩은 이미 끝난 일이고 이제 과학이 또 끝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AI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2025년을 정리하고 26년을 전망하는 그러한 세션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승준님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에 대한 전망들. 그러니까 2025년이 아직 한 10일 남았네요. 오늘 21일이니까. 네, 열흘 남았습니다. 정확히. 예. 그런데 2026년이 벌써 새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요즘 나왔던 그 타임라인들의 소식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 이야기에서 오픈 AI 팟캐스트 AI와 과학의 미래 그리고 어, 그 구글 딥마인드의 다큐멘터리 띵킹 게임 그다음에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셰일 레그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맥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어떤 예고편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10일 동안 관련 뉴스들과 증거, 징후들이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GPT 5.1을 통해 과학과 수학 발전시키기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12월 11일, 약 10일 전에 했었네요. 그러니까 한글로 요새는 블로그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까먹었는데, 프론티어 사이언스라는 벤치가 또 아마 생겼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벤치마크가 만들어지면 그 성능이 올라가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고, 여기 그 5점이 그 위에 블로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례 부분이 사실은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콜트라고 컨퍼런스 온 러닝 티어리 쪽에서 공개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풀게 되는가. 그래서 GPT 5.2 프로가 에게 풀어보라고 요청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검토와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사례. 그래서 지금 전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수학적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과 명확한 글쓰기에 집중하는 데 머물렀다. 그래서 모델이 그거를 해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다루는 문제 자체가 약간 함의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하는 쪽에 관련된 뭔가였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감상은 이제부터 올해 코딩 뉴스까지는 내가 좀 따라갈 수 있었는데 2026년에 과학의 뉴스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가 저희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배운 이런 수준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 깊게 많아서 저희가 그쪽에 도메인 날리지가 사실 코딩보다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다 보는 것까지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전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게 무엇이다라는 거는 잘 기술이 되니까 또 한 보다 보면 또 얻는 게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활용해서 AI를 지렛대로 읽으면 내용들을 읽으면 또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긴 하는데 이제 정말 체화되는 느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게 며칠이었죠? 12월 16일. 그래서 실험실 환경에서 생물학 연구의 속도를 높이는 AI의 역량 평가. 분자 클로닝 프로토콜의 효율을 79배를 높이는데 GPT-5가 쓰였대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그냥 그림만 훑어봤을 때 흥미로운 부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험실하고 연결된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뮬레이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미지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로봇 시스템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돌려서 이제 실제로 실험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얻고 하는 거에 어떤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내는 거에 성공한 게 아닌가. 로봇이 수행한 거, 인간이 수행한 거 비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단위가 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저도 이거를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거보다 약 2.5배 정도 빠르다 정도네요. 그래서 인간의 수행한 것 비해 뭐 좀 잘 빠르게 했다. 그리고 성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런 거죠. 야, 이게 정말 참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저희가 프리트레인과 RLHF 얘기하던 게 사실은 2024년 딱 8월까지고 이게 전부 O1 이후로 시작된 건데 띵킹 모델이 나온 이후에 그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리고 25년 1월이죠. R1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띵킹 로직 이렇게 구성돼 있다. GRPO 나온 게. 그 이후로는 그냥 뭐 베리파이어블한 리워드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거는 그냥 모델이 풀 수 있는 게임이다라는 그 믿음이 좀 지배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코딩이나 수학이라든지 논리가 지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정복이 되어 왔던 것 같고 이제 이게 넘어갔네요. 과학의 그렇죠. 영역으로 이게 넘어갔고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것 중에 피리어드 랩스도 초전도체 관련된 건데 퍼니스 있고 그러니까 가마 있고 뭐 그런 거 굽고 실험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쪽이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게 과학 엔지니어들이 모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게 뭐 24년, 25년에 있었다면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이제는 우리 도메인에서 작동하네를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저기 아까 보여주신 인간이 직접 하는 그런 실험실 환경 실제로 이렇게 막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비커에서 뭐 이런 것들을 옮기고 저런 것들을 옮기고 한 실험 환경을 저희가 웻 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축축한 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완전한 병목이었는데 그 부분도 어떤 AI가 어느 정도는 후보가 되는 물질들이라든지 방법론들을 최대한 논리로 가리고 대신 그게 맞냐 안 맞냐라는 최종적인 보상 시그널은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서 이제 그 실험 환경도 또 로봇으로 이제 막 오토메이션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랩들이 26년에 많이 생겨날 거다. 베리파이어블 리워드를 각각의 버티컬에서 뭐 화학이 됐건 생물이 되었건 생물이나 화학도 섹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게 될 거다라는 예측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도 또 얘기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데 딥마인드 팟캐스트에서 그 제미나이 3.0이 붙은 이제 팔 로봇이나 휴머노이드형 로봇 보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어떤 팬시한 로봇에 비해서는 덜 팬시하지만 실제로 실험실에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로봇들 이번에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한 2주 정도 전에.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병목이 있었던 실제로 뭐 비커 다루고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재료 다루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서도 로봇에 의한 그리고 특히나 그냥 로봇이 아니라 리즈닝을 갖춘 로봇들이 이제 실험실에 투입되는 상황 같은 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자율주행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LLM으로 치면은 그냥 인스트럭트 모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즈닝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막 차가 교착 상태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은 그냥 모델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뒤로 갔다 해서 얼버무리면서 하는데 이제 리즈닝이 도입되면 전략을 짜고 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뭐 보여지고 있고 진행이 될 예정인 건데요. 수학 쪽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테렌스 타오의 블로그를 번역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르데시라고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제안했던 문제를 푸는 거를 이게 여기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약간 제가 이제 수학 공식들은 다 수식을 말로 풀어서 하도록 부탁을 했었어요. 수학 공식이 나오면 너무 저도 어려워가지고. 근데 TLDR로 핵심을 뽑으면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 협업. 그래서 연구자들이 에르데시 문제 사이트를 포럼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AI 도구들이 등장하는데 자동 정리 증명인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딥마인드의 알파 이볼브 이거를 누구나 쓸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테렌스 타워는 이제 억세스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파 이볼브를 테렌스 타워가 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딥 리서치를 돌려서 문헌을 그러니까 사람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나 찾아내는 것까지 문헌 검색을 하는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문제를 푸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증적이고 다양한 단위들, 인간과 AI가 협업해서 이걸 해낸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를 1975년에 던져진 질문을 어떻게 풀었는지, 온라인에서 협업이 일어나고, 그거를 어떤 수학자가 AI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힌트를 얻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테렌스 타워가, 이거는 알파 이볼브가 할 수 있는 과제네? 하고서는 그걸 했더니,
뭔가 또 인간이 아이디어를 얻고, 예, 그래서 최종 해결까지. 저도 이거를 꼼꼼하게 다 이해한 거는 못하고요. 그냥 흐름만 살펴본 건데요. 이게 결론이 협업이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서는 또 이제 링 같은 증명 보조 도구와 연결되는 부분 같은 또 짚긴 했었는데 어쨌든 수학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테렌스 타워와 그 주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반복해서 요새 나오고 있어요. 세바스티안 부백이 오픈 AI에 있는데 수학자죠. 그래서 그분이 리트윗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여기저기 수학자들이 GPT-5로 무슨 얘기일까요? 곡선의 모듈라이 공간에서의 교차수에 관한 자신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했다. 뭐 수학이란 건 알겠죠. 그래서 수학의 어떤 좁은 도메인에서의 문제를 GPT-5를 통해서 해결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흥미로운 표현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있는 얘기를 끌어서 올린 건데요. 로우 행잉 프루트이 수학에 많다. AI 활용해서, 예,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도메인에 오히려 낮은 로우 행잉 프루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저희한테도 함의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즈니스 도메인도 아직 안 들어간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개별도 여전히 좋은 그런 과실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여기서도 또 콜트, 아까 그, 컨퍼런스 온 러닝 테어리에서 나왔던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5.2가 이거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때 뭐 증명한 얘기, 린이랑 연결한 얘기, 뭐 그래서 프롬프트까지 공개를 해서 어떤 수학자 분이 그 과정들을 소개를 한 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계속 보이거든요. 세바스티안 부백이 리트윗해서 세바스티안 부백의 타임라인 들어가면은 예, 그냥 최근에 그 수학이나 뭐 과학 쪽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모델을 지렛대 사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 증명의 현재인 것 같다.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이런 소리가 별로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농담 삼아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AI에 붙어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수학자, 물리학자 등이 사실은 AI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특히 의사나 변호사들도 포함해서 그 전문가 계층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다 AI와 함께 일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쵸. 도망자 연합에서 참 깜짝 놀란 게 의료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하여튼 그 방금 정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초반에 오픈 AI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도 그 블랙홀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2025년 초반에 또 나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뭐가 가능한지를 보고서는 딸깍했잖아요. 바로 그냥 뛰어드는 상황. 그래서 지금 많은 수학자, 과학자,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되기 시작했다. 나도 참여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어떤 그 구독자분이 댓글 남겨주신 것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와, 이 모델 정말 좋아라고 하는 거 비싼 모델들이거든요. 5.2 프로,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또 프롬프팅도 정교하게 잘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인데, 그냥 무료 모델에 그 앱스트랙트한 프롬프트 한 줄 정도를 던지고 나오는 답변이 부실한 것들에, 야, AI는 아직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프롬프팅을 잘하는 기법을 잘 배우는 것도 여전히 매우 유효하다. 예, 전문가들이 좋은 질문 던지고 계속 지난하게 왔다 갔다 백앤포스로 프롬프팅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풀리는 거지. 이렇게 정말 딸깍하면서 풀리는 거는 아직 오늘의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모델,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존하는 가장 플래그십의 천병에 있는 모델들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이 그냥 명령을 때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번역을 쭉 했는데요. 딥마인드, 엔트로피, 그다음에 오픈 AI까지가 다 이제 같이 한다라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미션이 네, 쭈루룩 한번 훑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국가 과학기술 도전과제, 예전에 아폴로 프로젝트라던가 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호였나요? 그 인공위성 발사하고서는 60년대에 미국 과학계가 엄청 긴장해서 막 총력을 기울인 게 결국에는 그 컴퓨터의 발전하고도 맞물려 돌아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범정부적으로 이거를 좀 진행하겠다. 딥마인드도 이렇게 제네시스 임무를 지원해서 혁신과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적 사명, 뭐 이렇게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에게 첨단 AI 도구 제공하겠다. 그래서 아까 타오가 알파 이볼브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알파 이볼브, 알파 지놈, 뭐 웨더 넥스트 이거는 이제 아마 슈퍼컴퓨팅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열어주는 작업 같은 걸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어 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참여에 대한 것들을 해서 뭐 직면한 과제들, 에너지에서 질병 안보에까지, 안보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뭐 엔트로피 쪽은 그냥 간략히 이 정도 언급을 했고요. 참여한다.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누가 더 초지능에 먼저 도달하느냐 이 부분이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까지 뭔가 결성이 됐고 맞습니다. 아폴로 전에 맨하튼에 있었죠. 지금 제럴드 카플란도 물리학자잖아요. 이분이 존스 홉킨스에 있었는데 사실 과학에 관련된 맥락으로 오픈 AI와 딥마인드가 막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공동 창립자들이 과학자인 거는 엔솔픽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고 물리학자들 영입을 많이 했어서 여기서도 코딩 모델에 전력을 기울이긴 있곤 하지만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 같은 걸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뭐 이제 에너지부와 협력 심화한다라고 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뤘고요. 예. 내용들은 뭐 다 비슷해요. 부러운 얘기네요. 부러운 얘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맥락이 이제 현재 미국 국가적인 미션이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시 처음에 데미스 하사비스의 인터뷰로 돌아가면 자, 좀 탭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선님도 보시긴 했다고 하셨죠? 네네, 봤습니다. 하나프라이 이 교수님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익숙해요. 네, 이번 시즌 마무리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예, 올해 마지막 그 딥마인드 팟캐스트 편인데요. 내용은 뭐 역시 재미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금방 휘발돼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기억을 한번 인출해 보시죠. 어느 정도는 올해 있었던 일종의 어떤 시각의 변화, 센티멘트의 변화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대화 같아요. 네. 뭔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AGI가 되냐 안 되냐, 언제 될 것 같냐, 뭐 이런 예측들이었다면 후반부로 오면선 이건 되는 게임이고 언제 되느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제일 큰 어떤 점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데미스 하사비스도 원래 되게 신중한 사람이지만 원래 그러면서도 딥마인드의 최초의 미션은 AGI에 다가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일을 오래 한 팀의 수장이죠. 지금 보면은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제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정도로 급진적인 발언들을 해요.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2024년에 그 구글 딥마인들이 합쳐지기 전에 이제 발휘했던 메시지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가면서 해야지 하입을 따라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했던 분인데 뭐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데미스가 했었던 이야기들. 처음에 시작이 되게 저는 인상적인 게 에너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에 대한 가정 같은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핵융합이 풀리면 뭐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핵융합이 풀린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에 대한 상을 잡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 프라이어와의 대화가.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에너지 관련된 것도 하고 있나?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하고 있대요. 커먼웰스 퓨전하고 깊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게 풀린다는 거는 결국엔 에너지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에너지와 지능이 와트와 지능이 치환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GPU 몇 장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이건 신정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전력 양으로 그냥 어떤 계산 양을 치환해서 얘기하는 게 새로운 단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가와트
이제 기가와트급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 SF 같은 얘기인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 기존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죠. 뭐 이러면서 초반분을 잡았거든요. 네, 다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싸고 재생 가능하고 깨끗하다면 24시간 365일 생산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게 또 결국에는 AI에 쓰일 건데 뭐 그런 이제 약간 상상 같은 걸 좀 하게 되는 얘기가 초반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약간 아직은 들쭉날쭉하다. 한 50% 정도만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명한 문제들이 있는 건 확실하고 들쭉날쭉하긴 한데 이게 못 푸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데이터 고갈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좀 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다.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의존적인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체제로 가는 것도 이제 뭔가 요 부분이죠. 오늘날 빠져 있는 거는 온라인 학습, 그러니까 컨티뉴얼 러닝인데, 현재는 빠져 있지만, 뭐 이제 행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저번 쉐인 레그 편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딥마인드의 기존 태도를 한나 프라이가 물어봤어요. 더 오랫동안 실험실 안에 가뒀어야 했는가. 근데 데미스도 구글 딥마인드로 합친 다음에서는 제품을 내는 것 쪽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거의 장점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잃고 어떤 부분을 얻었다. 만약에 실험실에 좀 더 가뒀으면 암을 해결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알파폴드나 뭐 이런 거 만드는 쪽으로 좀 더 집중했으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제품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또 얻는 많은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다. 그랬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미친 경쟁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엄격한 과학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요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일반 대중이 실제로 최첨단에서 불과 몇 달 뒤쳐져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AI가 뭔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정부들도 AGI로 향하는 거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어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정규 대표님이랑 우연히 또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체스터님이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나 세르게이 브린이 우리보다 몇 개월 더 프론티어를 보고 있을 거라는 건 아마 틀렸을 거다. 많이 잡아줘도 한 달 정도 빨리 보고 있을걸요? 라고 이 프론티어와 이 오픈되는 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 아마 그거는 뭐 중국과 미국의 경쟁, 오픈 AI와 구글의 경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거꾸로 저희 같은 그런 일반인 입장, 동호인 입장, 예, 자본이 없어서 트레이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한 세상이죠. 끼워주는 거니까. 예, 물론 한 달에 200불은커녕 한 달에 2, 3만 원도 약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두에게 또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턱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는 맞죠. 그리고 200불 요금제도 저희 한 봄, 여름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안 쓰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불 쓰는 분 제가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값 이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인식의 지평은 또 들쭉날쭉함이 있긴 하죠. 네. 네. 아니 뭐 갭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AI의 프론티어를 따라가는 사람과 그것들을 어떻게든 그쪽에 좀 가보겠다고 하는 저희가 도망자라고 디파인한 그런 영역과 그러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갭은 뭐 이거는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시절인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거가 스케일링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합성 데이터 등 어쨌든 우리가 스케일링 안 된다고 한 적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약간 요 부분이 이제 요 문단 부분이 이제 재미있는데 항상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진 않더라도 늘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0이나 1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스케일링 되고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적인 감을 좀 한번 해보면 제가 네모트론 페이퍼 읽으면서 그런 게 좀 느껴졌는데 보통 이 프론티어 모델 학습시키는데 사용되는 토큰의 수가 한 20 트릴리언이 넘거든요. 27 트릴리언 정도가 전체 사용된 토큰인데 재밌는 거는 그중에 이렇게 수학,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논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크웬 30빌리언이나 이런 거 저희가 예전 페이퍼에서 봤던 식으로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도 계속 품질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높여서 하이 퀄러티 데이터셋은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양이 아직 1 트릴리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하프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막 500 빌리언 정도 되는 그런 숫자라서 그 아직 정제되지 않은 로우한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들도 끊임없이 뒤에서 계속 품질이 좋아지고 다시 쓰여지고 있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도 스케일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RLVR과는 또 완전 다른 그냥 프리트레인 영역인데 거기도 여전히 데이터셋의 품질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단위 에너지당의 수율은 좋아지는 거니까 여기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크게 있다. 예,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이 되고 있는 거라서 시스템이 충분히 좋아지면 자체 데이터를 생성한다. 코딩이나 수학처럼 답을 어떤 의미에서 검증할 수 있는 도메인은 무제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서비스가. 네. 그래서 스케일링의 한계다, 월이다 이런 이야기도 25년이 끝날 때는 희미해지고 있다. 그래서 50%는 스케일링에, 50%는 혁신에 쓴다. 그래서 기존 레짐에서도 스케일링하는 걸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방법들 같은 거에서도 이제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했었고 뭐 환각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뭐 여기서 어, 정확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나아지고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정을 하긴 했었어요. 네, 여전히 있다. 그리고 월드 모델에 대한 거를 했거든요. 뭐 진이나 비오 그리고 심화 같은 걸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SF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결국에 데미스 하사비스는 그 시작부터가 그 게임의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테마파크라던가 유명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게임들을 개발하는 걸 어린 시절에 했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이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같은 거로 지금 심화나 아니면은 지니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요. 그 지니는 환경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심화는 그 환경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심화 에이전트가 지니가 만들어내는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공간들, 프로블럼 스페이스들을 다 서치로 풀어내는 거가 될 거고, 그럼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한의 컴퓨테이션만 주어지면. 그래서 이게 8월이었네요. 그래서 지니 3가 나와서 막 이 공간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막 내비게이션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심화는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거는 실제로 뭐 노맨스 스카이 같은 게임 안에서 그거를 탐험하는 건데 어떠한 게임이든 들어갈 수 있는 에이전트예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가 지니를 심화에 연결해서 즉석에서 세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논문을 빼먹었는데 그거를 하는 논문도 딥마인드에서 공개한 게 있거든요. 그 루프를 만든 거. 정보를 워낙 많이 봐서 가물가물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데미스가 하면서 느끼는 게 데미스랑 일론 머스크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얀 레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튼이 얘기하는 거 약간 올드 스쿨이다. 사실은 모델은 구조가 어떻게 되었건 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최대한 제거하고 모델을 제너럴하게 만들고 거기에 무한의 컴퓨테이션을 넣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기본 시각이거든요. 사실 트랜스포머 뭐 언어 사이 어텐션 계산하는 건데 제너럴한 로직으로 넣고 이미지 넣고 해서 다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다른 형식 시스템이 나와서 걘 다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이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제로 하는 게 지니 3나 BO3 예제를 보면서 그냥 단 학습시킨 거에 불과한데 매우 정교한 물리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AGI, ASI를 위해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형태의 모델은 아키텍처럴리 뭔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올드 스쿨 얀 레쿤이나 서튼이나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데미스도 하는데 일단은 현재 시뮬레이션은 유관 정밀도지 정말 완벽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제 방향성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제대로 된 물리학 등급 실험을 견딜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미스의 어떤 오래된 생각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산타페 연구소의 어떤 실험 같은 것들도 언급을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어떤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리드 월드에서 창발하는 얘기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의식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데미스의 생각은 시뮬레이션 된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한번 짚고 후반부에 또다시 짚긴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넘어가면, 요것도 질문이 재밌었어요. 한나 프라이가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AI 버블이냐 아니냐.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데미스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한 거는 지금 버블이 껴있긴 하다. AI 생태계 일부는 아마 버블일 거다. 근데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구글 딥마인드는 터지더라도 안전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거에 해칭이 되어 있고 어떤 기반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짚었습니다. 뭐 TPU 있고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방향이 계속돼도 좋고 안 되더라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약간 자랑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신정규 대표님이 그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고,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얘기하셨던 건데, 이 너무 과투자 아니냐, 이제 남아돌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컴퓨팅 자원이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현실의 예제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게, 저 인터넷 트래픽의 97% 비디오거든요. 유튜브랑 넷플릭스거든요. 3%만이 텍스트와 뭐 이런 다른 데이터로 옮기는데 쓰이고 있고, 이미 토큰 생성 역시 저희가 클로드 코드로 100만 토큰 쓰려면 얼마나 어렵냐. 진짜 많이 써도 25만 토큰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디 그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 하나만 시켜도 막 2만 5천이고, 비디오 하나 30초 정도 생성시키면은 몇십만 토큰 써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더 커질 거라서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도 역시 대부분의 토큰은 이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비디오나 이런 콘텐츠에서 나올 거지. 텍스트나 코딩, 사이언스, 로직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매우 일부분일 거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메이크 센스 했습니다. 예. 흥미로운 저녁 식사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은 사실은 과투자 국면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아직 밖에 소문은 많이 안 나 있는데 그 이진원 님이라든지 이제 그 칩 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뭔가 개발하고 싶은데 램을 살 수가 없다. HBM을 사는 것도 아니고 LPDDR을 사는데도 뭐 다음 납기가 뭐 1년 후다, 2년 후다. 그리고 삼성도 LPDDR 다 팔았고 가격 2배 올렸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또 시작됐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진호님 얘기 나왔으니 언제 한번 초청해가지고 저희 또 얘기 맞습니다. 들어봐야죠. 저희 반도체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예, 에코 챔버 쪽은 뭐 이제 싱코파시 뭐죠? 아첨 뭐 관련된 뭐 그런 거에 얘기였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GI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저번에 그 쉐일 레그 편하고 연결돼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소개한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뭔가 이미징을 위한 AGI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로토 AGI의 후보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니, 시마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면은 프로토 AGI의 후보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배우는 교훈.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책을 많이 읽었대요, 데미스가. 그래서 그거가 오면은 어떠한 그러니까 혼란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전의 그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읽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산업혁명보다 10배 크고 10배 더 빨리 일어날 거다. 한 세기가 아니라 약 10년에 걸쳐 펼쳐질 거다.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의 한 200년 걸쳐서 일어났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걸로 보는 건 한 100년 된 거죠.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후반까지를 보죠. 근데 세상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 10년 안에 일어난다면 난리가 더 난다는 얘기죠, 사실. 그냥 현실의 이야기로 돌려서 얘기해 보면 그때는 세대를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실업자가 되면 아이들은 새 직업이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지금 실업자가 되는 세상이란 얘기거든요. 이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긴 한데 좀 어이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정부 시스템이 저는 훨씬 중요해질 것 같아요. 부가 몇 개의 회사에 극단적으로 몰릴 거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얻어진 걸 가지고 진짜 보편 소득, 베이직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보편을 넘어서서 샘 알트만은 막대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그 베이직 인컴이 아닌 뭐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26년에 사실은 25년에 축적됐던 이러한 어떤 생산성 변화가 현실에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대량 해고가 사실은 일어날 거다. 26년에 벌써. 아하,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다시 에너지 얘기랑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에너지 문제가 풀리면 상당 부분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압력이나 개인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물론 에너지 문제가 풀려도 여전히 다른 문제들은 얽혀 있긴 할 텐데,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느낌 받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회적 담론까지는 너무 가시진 마시죠.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데미스가 한 얘기라서요. 데미스가 이번 편에서 그런 걸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경제 시스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일단 빨리 변화에 적응하는 걸 저희는 지향하고 있으니 빨리 변화에 적응합시다. 뭐 포스트 AGI 뭐 그런 얘기는 셰인 레그가 뭐 생각하는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하고 뭐 정부하고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네요. 예. 경제학자 친구들에게서 뭐 흥미로운 얘기 들었고 더 많은 이 관련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철학적 측면도 있다. 일자리가 변하고 다른 것들이 변하지만 어쩌면 핵융합이 해결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풍부한 에너지가 있고 희소성 이후의 세계가 된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나? 모두 더 잘 살지만 목적은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목적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서 목적을 얻는데 그건 매우 고귀한 목적이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일부는 경제적 질문에서 철학적 질문으로 혼합된다. 이런 얘기를 이번 편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그런 거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뭐 근데 생각보다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게 하려면 어떤 사건 사고가 필요할 거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책임감이 있는데 이제 오픈 모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그 로그 AI, 로그 뭐 이렇게 로그라는 표현이 약간 그런 위험한 거 하는 쪽이잖아요. 네, ROGUE. 네. 예, 그렇죠. 엑스맨에도 로그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불량이네요. 불량 국가, 불량 조직 그런 거를 막기는 어렵지만은 중간 정도의 것이 일어나면은 경고 사격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국제적인 협력이나 표준이 더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데 한계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또 정성님이 관심 있는 거랑 많이 연결되는데 데미스도 계산을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폰 노이만 체제에서 튜링 머신의 방법으로 추구해서 안 되는 거가 아직까지 증거가 없다. 이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고전 컴퓨터로 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프라이가 도전적인 질문을 했는데 여기 앉아있고 조명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배경에 기계 소리가 들고 손에 있는 어떤 촉감 그런 것들이 다 고전 컴퓨터로 복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데미스는 말한다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줬고요. 그래서 데미스가 철학자 두 명을 얘기를 해요. 칸트랑 스피노자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또 스피노자를 또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된 세계가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뭔가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데미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번 편에 되게 많이 밝혀졌어요. 저 위에서 쓴 이소몰픽이란 저 형용사는 아이소모르픽, 예. 데미스가 대표인 또 다른 회사죠. 네, 이소몰픽 랩이라고 이게 생명공학 그 신약 개발 회사거든요. 예. 또 이소몰픽이란 형용사도 괴델 애셔 바흐에서도 핵심 형용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예. 결국은 모든 게 관계가 지배한다라는 거고 남는 건 관계밖에 없다고 그 매질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관계가 일치한다면 그건 똑같은 거다라는 거거든요. 동형성의 원리인데.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데미스도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잠을 못 잔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흥분되기도 하지만 일이 많기도 하고 꿈꿔왔던 걸 하고 있고. 예. 많은 방면에서 과학의 절대적 최전선에 서 있다. 예전에 노암 브라운도 그 얘기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프론티어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보는 거는 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프리빌리지란 표현을 했네요. 특권. 예,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냥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은 예, 예, 그 뭐 이렇게 AI 리더들 사이의 관계, 뭐 우려되는 거,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서는 우려되는 거, 기대하는 거,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데미스는 AGI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세계를 돕는 거가 자신의 미션이다. 포스트 AGI는 다른 분들이 할 일이다. 물론 자기를 불러주면은 나는 협력적인 사람이니까 참여하겠다. 근데 내 임무는 AGI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세계를 돕는 거다. 그리고서는 안식년을 가지고 싶다. 그 후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데미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오히려 띵킹 게임 편보다도 잘 알려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은 탈모가 정말 빨리 오네요. 리아 서스케버도 그렇고. 뭐 아닌 분들도 물론 있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쭉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룬이라는 분이 그 이제 오픈 AI의 테크 스태프 중에 한 분일 거라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근데 그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어떤 AI에 대한 비판론을 조금 다시 한번 반론하는 얘기를 오늘이었네요. 어제 새벽에 올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했었던 얘기들 비슷한 거를 룬도 한번 짚었습니다. 기계지능을 1급 생산 요소로 두고 태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이 남았고요. 저희가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요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거죠. 기계지능을 1급 생산 요소로 두고 태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재미있게도 이분이 한 말에 아까 그 강조 표시한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봐라고 했더니 요새 GPT 5.2가 팩트 체크를 아이러니하지만 잘하거든요. 헐루시네이션이 있는 LLM 모델이지만 조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팩트 체킹을 또 꽤 제법 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대체로 사실, 부분 사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용 같은 것도 해주고 근거 있다. 테렌스 타워가 이걸 했던 건 뭐 사실이다. 강한 추측이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거짓 과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팩트 체크 한 번만 해달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제 벌써 거의 1시간 했는데요. 연말 결산. 이거 안드레이 카파시가 또 연간 리뷰해줘가지고 이제 타임라인에 이미 많이 돌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카파시는 좀 중립적인 편이니까 뭐 유령대 동물, 새로운 레이어, 커서나 LLM, 그리고 클로드 코드, 그다음에 바이브 코딩이나 뭐 이미지 모델의 혁신, LLM GUI, 그러니까 GUI 그 제너러티브 UI 쪽도 후반부에 큰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결론은 안전벨트를 매세요. 였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AI가 UX 레이어 다 써주는데 저희 회사는 Next.js 위에서 모든 게 빌드가 되어 있는데 Next.js 왜 써야 되냐? 그냥 바로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 그냥 쓰면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 걷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요새는 하여튼 뭐 관련해서 얘기할 거는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미나이 3 플래시가 또 나왔죠. 예. 빠르더라고요. 물론 성능은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게 딱 맞는 핏이 맞는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플래시가 나왔고 그래서 모델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4일 남았는데 아직도 쉬지들을 않는 느낌이에요. 이분들 연말 휴가는 언제 가나요? 이제 가겠죠? 못 가지 않을까요? 예, 이게 거의 뭐 치킨 게임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렇죠. 이게 나오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되게 오픈 AI도 기로에 서 있고
기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서로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고 할지 확인시켜줘야 된다고 할지 증명해야 된다고 할지 그런 일들이 연말인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오픈 AI랑 구글이 좀 투탑으로 튀어나가고 엔트로픽은 코딩 해자를 팠는데 그 부분이 살짝살짝 좀 얇아지는 그런 느낌적 느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에 4.7도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오퍼스 4.5급의 성능이 4.7에 빠르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진 게 아닐까 막 이런 추측 같은 것들이 좀 타임라인에서 보이고요. 근데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최근에 그 클로드가 장애가 좀 있었는데 그럴 때 모델을 좀 실험하느라고 장애가 있었냐라는 이제 이상한 추측 같은 것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GPT 5.2는 이건 인포메이션 기사였는데요. 그저 얼리 체크 포인트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GPT 5.2가 기반이 되는 게 그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2탄 들어가는 뭐죠? 쉘로핏이었나? 그 모델이 아니라 갈릭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모델인데 이게 얼리 체크 포인트고 이제 풀 블로운 갈릭은 내년 초에 만나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님이 좀 많이 살펴보셨다고 하는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이게 뭔가요? 엔비디아 네모트론이 그 라마처럼 엔비디아가 완전히 공개한 모델인데 제가 이거 재밌게 살펴보는 이유는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레시피들 코드 포함해서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전부 공개돼 있어서 그냥 오픈 모델이 아니라 오픈 소스인 거네요. 완전 오픈 소스예요. 예, 그리고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니까 이런 레시피들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뿌릴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많아져야 칩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테니까. 근데 이제 네모트론이 저희가 지금껏 이야기했었던 뭐 프리트레이닝이라든지 SFT, 그다음에 RLHF, 그다음에 RLVR,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 사이언스, 그다음에 코딩 이런 부분의 데이터셋 이런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만든 것까지 다 공개하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부 다 그냥 깃허브에 올려놔서 제가 이걸 요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도 그냥 느낌상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 건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째는 당연히 현실의 문제를 지금 현재 프론티어 모델의 하니스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또 뒤에서 드는 기시감은 이 컴퓨테이션 대비의 효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의 증가, 데이터셋의 증가, 데이터셋의 오픈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저희 그 안드레이 카파티가 얘기하던 코그니티브 코어 같은 수준? 예, 한 10빌리언, 10빌리언 이하에서도 하나의 비즈니스는 완벽하게 커버하는 그런 모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주는 RL, VR 환경의 회사들도 조금 새로운 SI 회사로 생겨날 거고.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어떤 기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서 저는 하니스를 만드는 거 플러스 이 모델 웍도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튠하고 RLVR 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의 루프도 좀 어떤 비즈니스 로직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희 회사도 내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모트론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SSM이랑 맘바 이야기가 한 1, 2년 전, 한 1년 반 전에 한번 크게 왔었고 24년 말 정도 이제 팔콘 같은 데서 맘바 베이스 모델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이게 SSM이랑 맘바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것도 언제 한번 그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인투이션만 얘기하면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RNN 있었죠. 예, RNN 가지고 사실상의 랭귀지 모델링은 RNN 가지고 했었고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그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어떤 맥락을 다 추론해야 되니까 얘가 잘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어텐션 모델이었거든요. 복잡하게 앞에서 인풋으로 돌았던 그런 컨텍스트에 대해서 그 히든 액티베이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추론을 할 때마다 걔를 한 번씩 더 쓰는 그래서 어텐션을 하면 이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 라는 게 이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 어텐션 로직만 딱 띄어서 나온 게 이제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해결했던 게 RNN은 인퍼런스 하는 데는 매우 효율적인데 트레이닝 하는 게 패러렐라이즈가 안 돼서 문장을 다 읽어야만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나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게 문제였는데 얘를 해결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였거든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나쁜 점은 패러라이즈는 되는데 얘는 그 안에서 어텐션 로직 계산하는데 항상 그 랭스가 길어지면 인퍼런스 할 때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지면은 이 계산량이 5의 n제곱 쿼드라틱하게 증가한다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문제였잖아요. 물론 이걸 해결하는 수많은 로직들이 나오고 뭐 그룹 콜 어텐션이나 혹은 뭐 연산 과정에서의 플래시 어텐션이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많은 부분 좋아졌지만 그래도 RLN의 효율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나오죠. RLN의 강점만 가져가고 트랜스포머의 강점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RLN처럼 그냥 인퍼런스 타임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트랜스포머처럼 학습 시에 패러라이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그 인투이션을 만든 게 이제 SSM이거든요. 그 SSM이 갖고 있는 몇 개의 문제를 조금 해결한 게 만바인데 보면 그 사이사이는 그냥 RLN 느낌이랑 매우 비슷하고 그 논문 자체는 그냥 제가 느끼기엔 수학적 트릭이에요. 재밌어요. 재밌는 건 요 네모트론이 완전 만바 베이스예요. 근데 이제 만바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얘는 그 RLN처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 안으로 이 시퀀스를 다 요약하는 그런 느낌이고 어텐션은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RNN은 요약에 능하고 트랜스포머는 관계를 기억하는 거에 능하고 뭐 이런 것들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요새 나오는 모델들이 이 하이브리드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익숙한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소위 트랜스포머 블럭이 몇십 개 쌓여 있잖아요. 네모트론은 만바 블럭이 한 8개 쌓인 거 위에 셀프 어텐션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FFN 놓고요. 그 MOE 방식으로 이제 FFN은 똑같이 들어있는 거고 또 만바 블럭이 8개 쌓이고 그 위에 어텐션 블럭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그룹이 이제 한 8, 9개인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빌리언 전체 크기에 한 3빌리언 정도 액티베이션 되는 모델로 되어 있는데 무지하게 빨라요. 그냥 몇 배라고는 예 해서 저는 야 이게 한 1년 반 전에 탄생을 했는데 요 하이브리드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알고리즘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얘 모델로 또 세상이 많이 굴러가겠구나. 이 하이브리드로 해놓은 거에 이점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계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인퍼런스 타임에서 훨씬 적은 연산량과 적은 모델 사이즈로 트랜스포머보다 조금은 더 나은 몇 배 나은이란 표현은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걸 내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이제 다음 세대 프론티어도 이런 하이브리드 만바 플러스 트랜스포머 하이브리드 모델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예, 대안적인 유전자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안적인 아키텍처가 사실은 그걸로 스케일링 넣을 만큼 투자가 없었는데 되는 게 보여지면은 우후죽순 이제 또 아키텍처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네모트론이 거기를 꾸준히 밀어서 여기에서 또 한 번 작은 연산량 가지고 이 프론티어에 준하는 너네 도메인의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사실은 모든 버티컬들도 이 방향으로 뛰고 싶은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워크와 자기네 칩 더 팔아서 좋은 거고 뭐 저희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와 이런 프론티어에 준하는 날리지들과 레시피들과 뭐 코드 데이터셋까지 다 주는 거니까 아 이거는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모트론 파인 튠앤 RLVR은 제가 좀 직접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해칭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냥 기존의 프론티어 쪽으로도 하는 대로 모델 이미 나와 있는 하네스들을 구축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가능한 곳에서는 모델 워크도 좀 현재 그런 어떤 상황들을 파악해서 파고들면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게인을 얻을지 모르니까 네. 근데 모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대부분의 밸류 캡처 그 가치를 잡아내는 구간은 전부 모델 회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은 전부 굉장히 이 얇은 영역에서 경쟁해야 되거든요. 뭐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를 다루는 TML 같은 그런 회사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다음에 한번 깊이 들어가면은 또 흥미로운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SSM 만반은 해보시죠. 예. 샤오미, 이것도 정선님이 한번 알려줘서 저도 찾아봤었는데, 샤오미도 하네요. 페이퍼도 읽어보진 않았고 앱스트랙트만 봤는데 어디 다른 모델 그냥 가져와서 흉내낸 게 아니라 프롬 스크래치로 자기네가 진짜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요새 뭐 한국도 프롬 스크래치로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중국은 지금 워낙에 치고 나가고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중국은 그냥 미국 레벨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이 강인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고, 그다음에 뭐 역시 중국 쪽의 모델인데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성이 레이어로 된 거죠. 레이어를 따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써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야오슈뉴라는 또 분야에 있던 분이 텐센트로, 스타 연구자인데 텐센트로 이직했죠.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이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모 윌리슨이 이제 다시 약간 바닥으로 내려와서 오늘에 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재밌는 글 올려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Just HTML이라는 거가 그 사이먼 윌리슨이 한 게 아니고 그걸 한 분의 이야기를 인용한 건데,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만들고 아주 작은 단위로 진전시켜가지고 뭔가를 포팅하거나 새로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펼쳐놓은 건데, 제가 이거를 일주일 전인가 읽었을 때는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은 또 벌써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인데도 매주 정보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 기계는 계속 돌고 있으니까요. 프리트레이닝 코드와 RLVR 코드는 이 시간도 힘차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에피소드를 한 번 더 녹화할 기회가 있나요? 아마도 그렇겠죠? 한 번 정도는 더 있어요. 27일에 저희 성현님과 올해를 정리하는 그 녹화를 한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 프론티어는 어떻게 진보했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델 이야기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소식이 없어야지 회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주에도 소식이 또 있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또 훑어봤습니다. 네. 풀터만 본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간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